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필이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2020년 6월 15일 날 딱 1년 됐네요. 파산 선고를 받고 이제 아마 9월달에 면책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9월달에 면책이 아니라 보니까 복감을 보관 의견 부리는 걸 보니까 좀 더 지나갔네요. 그 당시에 연세가 만 60세입니다. 왜 의견 부르되고 복감을 보관 신청했는지 보겠습니다. 채권쟁이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경기도에 살다가 이때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나고 주거지, 지인 임차지. 이 배우자 명의 집이 어떻게 처분됐는가가 이제 조사의 포인트죠. 86년부터 2013년까지 KB손해보험 차장이었고요. 2015년에 18년 사이에 주식회사 글로벌금융 본부장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까지 무직이고요. 2013년부터 보험 법인 대리점을 이제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자격 사용인 문제로 수수료 가지고 도망간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인에게 이제 청구서가 도달됐고요. 그러니까 동업자와 무슨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이 대부분 그만두었고 결국은 이제 개인회생을 시도해서 17개월간 열심히 견제했지만 이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퇴직을 당해서 결국 변제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 처해서 파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이 인가가 됐고요. 2017년 3월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31살, 25살. 파산 채권이 1억 7천입니다. 개인 채권이 한 8천 정도 되죠. 절반 정도는 개인 채권이고 금융기관 채권이 이제 절반 정도 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보험 해약 환급금 7만 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협의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량도 이제 처분했지만 이거는 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경매 진행 중이고요. 배우자 부동산이 이혼 재산 분할 내역이 문제가 됩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 어떤 재산 분할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배우자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2013년경 약 4억 6천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근저당권은 약 2억 5천 내지 3억 원 정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치는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되겠죠. 1억에서 2억. 2017년 3월에 협의원했고요.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척기간이 2019년 2월경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됐죠. 이미. 가장이혼 여부가 문제되나 채무자가 퇴직금을 투입하여 보험대리점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 후 부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이혼한 점, 채무자의 기지국 발신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배우자와 통화 내역이 거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가장이혼은 아닌 것으로 이제 사료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남자가 쫓겨난 거죠. 그 퇴직금 뭐 한 2, 3억 투자해서 여자가 말리는 대리점을 하다가 말아먹었으니까 당연히 부부관계가 악화돼서 이제 뭐 쫓겨났다고 하면 뭐랄까 하여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누나의 주거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지인이 주거지에서 이제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 분할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척기간도 지났고 원래 배우자 명의의 집이었고. 자, 근데 이혼 후에도 그 국민연금, 채무자가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배우자한테 계속 2년 정도 송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국민연금 자체는 자유재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합치니까 한 2천 몇만 원 돼요. 그래서 이게 혹시 사행위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뭐 한 몇 달 좀 지켜봤는데,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국민연금은 자유재산이죠. 100만 원이니까 채무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말이에요. 파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편입이 불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든 전 배우자한테 주든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재산의 어떤 자유처분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 비록 그 100만 원이 모여서 전 배우자한테 그게 물론 이제 가장이혼의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녀들이 아직은 크게 보시면은
막내가 대학생이거든요.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 혼자 뭐 집을 갖고 있어. 그 집이 많이 올랐지만 뭐 그거 팔기 전에는 현금화가 되는 건 아니죠.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비싼 집을 이자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원으로 이자도 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양육비, 성년이지만 양육비 준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자유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 혹시 가장이혼이 아닌가라는데 이제 필이 꽂혀서 좀 몇 달 지켜보다가 결국은 결단을 내려서 이거는 자유재산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걸로 보고 결국은 뭐 재량면책도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 걸로 보고 바로 면책시킨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환가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건 이제 처음에 요 안 자체는 좀 잘못된 견해 같아요. 이에 관제인은 전 배우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이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당한 증여는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이걸 증여를 하든 자기가 뭐 엿을 사 먹든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파산재단의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국민연금을 모아서 2천만 원을 저금한 상태에서 그거를 배우자한테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 줬다. 그런 경우는 또 얘기가 틀려지죠. 그때는 자유재산성, 국민연금 개별적으로는 자유재산성이지만 그거를 이제 모아서 적금을 들거나 뭐 예금을 했을 때는 성질이 변한다고 봐야 되죠. 그런 경우 조금 약간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금이 요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더라도 퇴직금 사안이 가끔 걸려요. 이번엔 2번 연속 걸린 겁니다. 어떤 분이 1억 편파 변제하고 지금 한 절반 정도로 환가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응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 3명한테 334인가요? 334. 그렇죠. 1억이죠. 개인회생 채권자들한테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제 특정 개인 채권자, 여동생하고 자기 지인들 채권만 다 갚고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면책 불허가 사안을 봤지만 사기 파산죄죠. 그렇죠? 재산에 대한 은닉, 손괴는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불이익 처분이죠. 그래서 그건 면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좀 반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또 퇴직금이 또 들어왔어요. 어제 배당된 사건 중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퇴직금이 갑자기 저도 연속 두 건 그것도 이제 몇 천만 원인데 이런 사안은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